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의 얘기는 어떻게 하면 여름철에 특히 시원한 집을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이탈리아 남쪽 아말피라는 도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건축의 단열 내지 여름철에 자연적인 냉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영상 뒤쪽에 이쪽 이탈리아 쪽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우리 사람한테 따뜻하게 온열 요소라고 합니다. 그 온열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기온입니다. 기온, 실내 기온. 그래서 여름에는 한 22도에서 24도 이 정도면 굉장히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은 한 18도에서 20도 이렇게 기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생활이 많은데 여름에 굉장히 차게 하고 겨울에 특히 실내 기온을 상당히 높게 합니다. 그래서 반팔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많은데 그 에너지 낭비가 되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러면 왜 여름 겨울이 그 쾌적 온도가 권장 온도가 다르냐? 그거는 옷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 영상 지난번에 있지만은 거기에 클로라는 그런 단위를 써요. 옷을 입은 정도, 차기량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0클로 하면은 거의 뭐 팬티만 입은 상태입니다. 수영장에서 예를 들어 그 상태가 0클로. 저 아프리카 지방에 예를 들어서 옷을 그냥 반바지, 팬티만 입고 있다. 0클로. 그래서 옷을 점점 두껍게 입고 그냥 코트까지 입었다. 굉장히 추운지요. 그러면 2클로 정도가 됩니다. 2클로. 기온과 차기량으로 조절을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겨울에는 18도, 20도씩 기온일 때 약간의 뭐 스웨터까지도 입을 수가 있고, 그래요. 뭐 실내에서도 양말도 신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쵸, 반팔에다가 뭐 반바지나 얇은 옷을 입으니까 24도 뭐 이런 정도, 22도 굉장히 그것도 시원한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기량과 조절을 합니다. 합쳐서.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기온하고 실내 요소 중에서 기온하고 습도. 습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내 권장 쾌적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절대 습도가 아니라. 그 습도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제 지난 영상에도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대 습도, 그 상대 습도라는 거는 온도에 따른 그 절대 수증기량의 그 비율인데, 어쨌든 자세한 건 생략하고 상대 습도 40%에서 70%. 기온이 높을수록 습도가 낮아야 돼요. 그리고 기온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습도는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철 실내 기온이 24도 정도 되면은 습도는 한 40% 넘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쾌적할 수 있어요. 24도라도. 왜? 우리 몸에 뭐 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발하면서 그 기화열로 체온을 식힙니다. 습도가 낮아야만. 근데 실내 기온도 24도에다가 습도가 한 8, 90% 그러면 굉장히 이 몸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고온 다습이잖아요. 굉장히 좀 그래서 여름이 불쾌한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고온 저습한 기후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기온이 높아도 그렇게 더운 줄 몰라요. 주벽 온도라는 게 이 기온, 공기의 이 기온 말고 이 벽체, 또 천장, 뭐 이런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주벽 또는 천장의 온도를 우리가 주벽의 온도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복사열입니다. 복사 온도. 그래서 비처럼 작용하는 거. 그러면 그게 어떤 원리냐면,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에 탔을 때 그 자동차 안에 실내 기온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빨리 됩니다. 히터를 틀든지 여름철에 그 에어컨을 작동하면은 찬바람, 더운 바람이 금방 나와서 기온을 맞출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왠지 쾌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불쾌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그 주벽, 자동차 내부에 자동차 천정, 자동차 벽, 유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열기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사열의 작용인데 주벽의 온도가 우리 실내 쾌적 그 느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기온만 알맞으면 뭐예요? 20도, 뭐 18도, 22도. 이 옆에 주벽의 온도가 상당히 높거나 낮으면은 덥거나 냉기, 찬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벽 온도도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쾌적 기온, 그 권장 기온보다 주벽의 온도가 한 2, 3도 높은 게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내단열을 했다. 그렇죠? 이 벽체가 있으면 외부 쪽으로 외부 단열이 있고 실내 쪽으로 내단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단열을 하면은 열 용량이 적다, 열 용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열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벽이면 벽 그 재료가 열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폴 같은 거 고도의 단열재로 내부를 내단열을 했어요. 그러면 주벽의 온도 복사열 영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실내 온도를 굉장히 높여도 이 벽 온도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내단열은 별장이라든지 또 간헐로 쓰는 그런 용도의 실에는 내단열을 적극 권합니다. 왜? 난방하면 바로 공기 기온만 올라가면은 쾌적 온도로 가는 거예요. 난방 끄면은 바로 식어서 열 손실이 없습니다.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 쓰는 별장을 외단열을 했어요. 그렇죠? 내부 쪽에는 구조체, 콘크리트라는 벽돌 이렇게 되면은 이 구조체 벽돌이나 콘크리트가 충분한 열을 받아서 실내 쾌적 복사 온도, 주벽 온도까지 올라가야지만 실내가 쾌적하다는 겁니다. 실내 우리 온열 요소 중에 하나가 기류입니다. 기류. 실내에 공기가 이렇게 딱 정지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공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쪽이나 유럽, 캐나다에 가보시면은 항상 창이 있으면 창 밑에 방열기라 그러죠. 라지에타가 있어요. 공기를 데피는 뜨거운 그 라지에타. 창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도한 기류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겨울에 어떻게 돼요? 창에서 차가운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 창 표면에 그 차가운 창에 있던 공기가 차가우니까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콜드 드래프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려가고 라지에타가 저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창 반대편에. 그러면 거기에 공기는 또 올라가겠죠. 더우니까. 그래서 저쪽에서는 공기가 올라가고 창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돌아요. 돌기 시작하면 기류가 형성돼서 초속 50cm 이상의 기류가 생기면 이 실내에서도 무슨 바람이 이렇게 있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열이 시원치 않거나 그런 집들은 이 어디서 찬바람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 들어오는 찬바람이 아니에요. 그 미세한 틈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바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실내 냉기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이 있으면 창 바로 밑에 방열기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창에서 냉기류가 흐를 때 방열기에서 더운 기류가 올라가면서 실내 그런 기류를 크게 형성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내 기류 중에서 가장 쾌적한 기류는 뭐냐? 공기가 너무 딱 정체되어 있어도 쾌적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초속 50cm, 그러니까 초속 0.5m, 똑딱 할 때, 보세요. 똑딱 할 때 이런 정도, 50cm 움직이는 정도, 똑딱. 이런 정도의 기류가 실내에 있으면 쾌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실내 우리 온열 요소, 우리 몸에 어떤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온열 요소는 첫 번째 기온이다. 여름, 겨울이 다른데 그거는 클로어치, 옷 입은 양으로 차기량으로 조절을 하면 된다. 여름에는 실내 쾌적 기온이 높은 대신에 옷을 얇게 입거나 벗으면 되고 겨울은 실내 기온이 낮은 대신에 옷을 좀 더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으로 조절을 한다. 두 번째는 주벽 온도라 그랬죠. 복사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벽체의 내단열이나 외단열에 따라서 열 용량에 따라서도 그 특성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습도입니다. 습도 중에 상대 습도다. 상대 습도가 40% 내지 70% 요 범위가 쾌적한데 웬 범위가 그렇게 넓으냐? 그 기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 기온을 실내 여름에 24도 정도 했을 때는 상대 습도가 한 40%로 낮게 해주면 그게 서로 밸런스가 맞아요. 반대로 실내 기온이 18도씨 이렇게 낮아졌다. 그러면 겨울철 같은 경우 상대 습도를 한 60%, 70% 높게 해주면은 굉장히 그게 어울립니다. 말하자면 쾌적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내 기류라고 있어요. 기류가 너무 딱 정체돼도 답답하다, 쾌적하지 못하다. 실내 기류가 초속 50cm, 초속 0.5m, 똑딱할 때 이 정도. 그게 네 가지 요소가 잘 맞으면 쾌적하다 이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주로 제가 처음에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여름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여름이 돌아오는데요. 시원한 주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붕 쪽에 여름이면은 지붕의 수열량,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지붕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쪽 벽보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태양 고도가 여름에는 내 머리 위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겨울에는 내 저 눈앞에 있다. 12시 기준으로 그 태양 고도입니다. 겨울엔 태양 고도가 낮아서 남쪽 벽이 가장 열을 많이 받고 그렇죠. 수직면이죠. 남쪽 수직면. 여름엔 태양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90도까지는 안 올라가도 뭐 굉장히 수직에 가까운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면에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 쪽에 효과적으로 열 전도성 단열재보다도 그 복사열을 차단하는 열 반사 단열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데는 그거 안 하더라도 지붕 수평면에는 열 반사 단열재, 은박지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값도 싸고 은박지. 뭐 더 효과가 좋다고 실제 실버 은박으로 하면은 굉장히 비싸죠. 제가 말하는 은박지는 알루미늄 은박지입니다. 알루미늄 박지. 그거 코팅된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도 돼요. 그거를 지붕면에는 반드시 해준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열 전도성 단열재는 우리나라 건축 기준에 외벽의 단열재 기준에 맞게 해주면 돼요. 외벽체, 지붕면, 다 그 단열 급수별로 두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측 벽 쪽에 차양을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차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늘이라든지 파라핏 같은 거 그런 걸 해주면은 굉장히 햇볕 차단하는 데도 좋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린하우스 녹색 건축 권장을 하는데 거기에도 남측 쪽에 차양을 설치하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의 점수를 가산점을 또 줍니다. 그래서 차양도 중요해요. 남쪽에.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제가 이렇게 손으로 전부 그려놨는데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붕면에 특히 슬래브 지붕에 굉장히 좋거든요. 슬라브 지붕이 슬라브라는 게 이렇게 평평한 지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조가 뭐 콘크리트가 됐든지 아니면 슬래브 그 장선을 쭉 깔고 거기다가 뭐 판을 놓고 뭐 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런 평평한 지붕을 슬래브 지붕이라고 합니다. 제일 뭐 하기 좋은 게 콘크리트 쪽으로 하면은 좋죠. 그럴 경우에 여름철에 태양열을 받아서 그 슬래브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열 용량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뭐 저녁 때 가뜩이나 더운데 열을 뿜어요. 집안으로. 더 덥습니다. 뭐 열대야니 뭐니 하는데 집안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뭐 한강변 잔디밭으로 가고 바깥으로 나가요. 여름에 너무 덥다고. 집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집이 잘못 지어져서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여름에 집 안에 들어가면 더워서 못 산다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슬라브 지붕에 유리한데 옥상에 위에다가 흙을 좀 깔아서 뭐 최소한 한 20cm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30cm 더 좋지만은 흙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또 집에 무리한 하중을 줘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그래서 방수를 잘 하고 시트 방수라든지 제 방수편에 보시면 방수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탄력 있는 그런 방수가 좋겠죠. 시트 방수, 도막 방수, 뭐 콜탈 방수 이런 거를 하고 거기다 흙을 좀 채우고 그다음 화단이라든지 뭐 텃밭도 괜찮아요. 거기다 토마토, 뭐 고추 이런 걸 다 심어서 하면 일거양득입니다. 텃밭도 가꾸고 여름철에 굉장히 지붕 쪽으로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당 전면, 마당 남쪽 그 전면에다가 파고라라는 거는 이렇게 기둥을 세운 울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넝쿨 식물을 심으면 좋습니다. 포도 넝쿨이라든지 뭐 박 또는 수세미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 겨울 동안에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져요. 남측에.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나무를 하나 심어놨죠. 나무는 뭐 금방 그렇게 심었다고 크는 건 아니지만은 미리 심어 놓으면은 한 2년 3년 되면 나무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서 여름철에 굉장히 걔가 효자 노릇을 합니다. 그늘이 지고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붕에다가 지붕에는 겨울에 해당되겠네요. 그 지붕에 올라가는 거를 지하로
이제 집 질 때 기초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중장비가 들어오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예. 사람 힘으로 못 파니까. 그럴 때 땅을 좀 더 파서 미리 준비한 그 알맞은 관은 전선관도 괜찮아요. 전선관, 고압 전기줄이 들어가는 전선관 이렇게 굵은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PVC 파이프 100mm짜리도 괜찮아요. 그래서 땅 깊이 안 파도 됩니다. 한 1m 정도만 파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서 주변에 길이가 길수록 접촉 면적이 크니까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 유입구는 북측, 그렇죠? 북쪽에다 두고 그 파이프 끝을 집안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 순환이 되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욕실용 그 팬이 있어요. 그것도 주로 100파이, 직경 10cm 100mm짜리가 있고 150mm짜리가 있는데 파이프 간격에 맞춰서 하나 달아줘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냉방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그 팬이 돌아가는 그 전력, 그 전기 에너지 그 정도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원리는 뭐냐면 땅속 온도는 좀 더 파야 그 정확한 온도지만은 보통 15도 정도가 됩니다. 15도. 그러면 15도짜리 차가운 공기를 여름철 더울 때 실내로 유입시키는 거예요. 실내로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바깥에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면서 실내 공기가 낮아진다. 15도짜리 공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시원해지죠. 여름철 권장 쾌적 온도 얼마입니까? 22도에서 24도. 훨씬 낮죠. 실내 공기랑 섞여서 거의 뭐 이걸로 에어컨도 필요 없이 냉방이 가능할 정도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건 뭐 큰 돈 안 들어가는 말하자면 장치예요. 그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이 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따뜻한 집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하면은 그림에서와 같이 지붕에는 은박 단열재, 그렇죠? 열 반사 단열재입니다. 반드시 해주고. 그래서 열 반사라 그래서 뭐 지붕 표면에 그 은박 단열재를 깔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이 빛으로 들어오는 가시광선 이외에 그 뜨거운 그런 복사열이라 합니다. 빛처럼 작용하고 그 중간에 매체가 없어도 우주를 통해서 뚫고 내려오는 게 그 복사열입니다. 걔를 막아주려면 은박 단열재. 그리고 남쪽 창에 채양을 해주면 좋다. 외벽에 채양. 그 다음에 지붕에는 흙을 놓고, 근데 흙을 채우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지붕에 화단 만드는 거. 그러면 방부목이라든지 나무로 그 커다란 화분을 만들어요. 여러 개를. 그래서 거기다 흙을 채우고 그런 화분들을 지붕 위에다가, 슬래브 지붕 위에다 쭉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별도로 번거롭게 뭐 시트지로 방수를 하고 뭐 다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화분을 촘촘히 쭉 깔아놔요. 통로, 지나가는 통로만 놔두고 그렇게 해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당 전면에는 넝쿨 식물을 심을 수가 있다. 뭐 그늘도 되고, 뭐 등나무 같은 거 심어도 돼요. 근데 등나무는 자라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너무 집 가까이 심으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기초 콘크리트가 너무 뭐 매트 콘크리트 이런 거 튼튼하지만, 옛날에 시골 전통주택 같은 경우 그 옆에다 등나무 심으면 뿌리가 방구도를 뚫고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등나무는 집에서 좀 떨어진 쪽에 심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등나무 그늘이라든지 또 그늘 식물들이 많잖아요. 넝쿨, 수세미라든지 박이라든지 뭐 포도, 청포도 같은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 걸 해놓으면은 남측으로 여름에 어떻게 돼? 시원한 그늘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나무도 하나 심어놨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실 테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땅을 파는 김에 지하에 호스를 길게 묻어서, 근데 주의할 점은 이 호스에 중간에 어디 구멍 나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구멍이 나서 어떻게 돼요? 그 호스 안에 물이 차면은 물이 차면 공기순환이 안 되겠죠. 그런 점 유의하시고, 오늘 여름에 시원한 주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탈리아 이 아름다운 풍경, 또 아름다운 건축 제가 좀 소개하고 영상 감상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숙소로 갑니다. 창문 잠그고 숙소로 가는 길이 동굴로 가야 돼요. 동굴. 주차장에서 호텔까지 가는 게 동굴로 가야 돼요. 동굴.
해안가 그 바위로 된 동굴이라서 저 동네라서 이렇게 지금 도로로 가는 길은 찻길도 굉장히 좁습니다. 차선도 좁아서 차들이 교행하는 게 굉장히 좀 비좁아요. 이제 동굴을 나와서 해안가 이 도로로 나왔습니다. 이 동네 집들이 전부 거의 2차 세계대전 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진 집들이 많다 그래요. 이쪽이 바닷가입니다. 저쪽 넘어 바다. 이 원래 벽돌 쌓기 중에서 이렇게 꽈배기로 쌓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잘 쌓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꽈배기로 쌓기 힘듭니다. 벽돌로 쌓은 거거든요.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 꽈배기 쌓기는 아주 숙련된 벽돌 하는 분 말고는 쌓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아말피 입구의 광장입니다. 터널인데요. 보시면은 저 좁은 터널에 차가 교행을 해요. 예. 저 터널을 차가 교행을 합니다. 예. 일방 통행길이 아니에요. 교행을 하는데 굉장히 도로폭이 좀 좁죠. 이렇게 밤 풍경 즐기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동네 카페에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 분들도 있고. 자, 이제 모임을 갖고 다 헤어지나 봐요. 빠이빠이를 하고. 보이나요? 와, 이탈리아, 메이드 인 이탈리아. 여기는 바다용품들 파는 가게예요. 지금 문 닫았는데 이탈리아에서 만든 나이프 이쁘죠? 장식품.